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사망여우를 경찰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망여우는 비양심 기업을 폭로해 대중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면 뒤에 숨어 거침없는 저격에 나선 유튜버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짚어봅니다. 여우 가면을 쓰고 비양심적인 기업을 폭로하는 유튜버 사망여우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진호 기자,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거나 파악하지 못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업체가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는데 예.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해외 기업, 유튜버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아서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요. 메일로도 소환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예.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경찰은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참고인 중지 법률 용어잖아요, 백성우 네, 변호사. 그렇죠. 이건 참고인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또는 해외 갔거나 이런 사유로 수사를 일단 중지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소중지 있죠. 기소중지. 네. 기소중지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누군지는 아는데 그 사람이 신원이 이제 확인이 안 되면 이 사람을 확보할 때까지 기소를 잠깐 멈춰놓는 게 이제 기소중지인데요. 그렇죠. 이제 참고인 중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사망여우의 신원을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죠. 그럼 이 예. 신원을 전혀 모르면 신원을 모르면 당연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줄 그런 해외 기업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예. 그럼 최소한 피의자 신원 소재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아하. 그러면 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일단 중지하는 건데 이 중지하는 게 이 사람의 신원을 찾으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 중단한다고 해서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하.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고발되어 있는 고소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 이게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 지금은 법리 검토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진호 기자. 정진호 기자는 누군지 압니까? 사망여우? 저도 누군지를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거든요. 어떤 예. 사람입니까? 일단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예. 그러니까 총 영상 조회수가 지금까지 4천만 회가 넘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천만 회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 뭐 아니면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또 방송인 이상민 씨가 샴푸 뒷광고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폭로해서 아하. 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4천만 회 엄청난 조회수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찾아본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그 이유 뭐라고 짚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이렇게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방송을 하는 경향을 보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뭐 허위 광고를 한다. 그 이유들을 조목조목 짚고 그리고 뭐 직접 개발한 상품이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미 이전에 수입한 흔적이 있다. 뭐 이렇게 밝히거나 네. 그렇게 해서 뭐 환불을 요구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개인이 환불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여기서 이슈화를 시키고 사망여우가 이슈화를 시키고 여러 명을 모아서 환불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이거나 뭐 이렇게 크게 번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진호 기자의 설명을 조금 종합을 하면 백성우 변호사, 네. 이게 사망여우가 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여쭤보신 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게요. 좋은 일 하면 네. 그건 신분 다 노출하고 해도 될 텐데 예. 근데 이게 일단은 거대 기업과 상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로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또 현대자동차가 기분 나쁘실 수는 있는데 네.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문제를 제기했던 얼굴과 신분을 노출한 유튜버를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대기업이라고 하면 법률 지원도 훨씬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막강하죠. 개인이라면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거대 기업들을 상대하려면 현실적으로 가면을 쓰지 않는 이상 네. 내가 뭔가를 조금만 문제 제기를 해도 오히려 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사망여우라고 해서 아까 보면 여우 영상 보셨죠? 예.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아하.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디지털 교도소 문제도 그렇고요. 취지도 좋고 공익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사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뭐 음해나
네. 좀 뭐 저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가거나 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도를 수정하거나 정정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죠. 그리고 지금 발표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잘못됐다면. 네, 그러니까 이 예. 정보가 혹시 잘못됐다면 예. 바로잡을 방법 자체가 일단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바로잡지 못하면 그 특정한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라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허. 그리고 대중들한테 이렇게 파급력이 크면 네. 잘못하다가 혹여라도 기업의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라는 듯한 여론몰이가 된다면 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또 기업에 큰 손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 분명히 듭니다. 그러네요. 정준호 기자는 언론인 입장에서 사실 이게 네.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유튜버가 대신하고 있고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영화 V4 벤데타가 생각이 나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언론 입장에서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예. 상당히 부정적인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하. 예를 들면 이거 개인이 사실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수가 이거를 운영을 할 텐데 예.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을 검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여기서 만드는 컨텐츠라든가 뭐 그런 내용이 누구의 검증을 얼마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쳤는가? 팩트 체크 기능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익명성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정말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뭔가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익명성에 기대서 하다 보면 네.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내가 좀 틀려도 누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문제 삼는 건 아니니까 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사실 됩니다. 네. 그런데요, 백성우 변호사, 어차피 네. 뭐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했잖아요. 언론이 존재하지만 누구나 언론이 또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이런 1인 유튜버나 1인 미디어 하고 있는 분들도 어떤 피해 구제라든지 팩트 네. 체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맞춰서 네. 양성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근데 의견도 이제 있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누군지 밝힐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아하. 감독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누군지를 알아야 감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순기능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우 가면 뭐 저희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디지털 교도소 때도 그랬고 예. 또 최근에 유튜버는 조회수가 높아지면 돈입니다. 아하. 그럼 좀 더 자극적이고 파급력이 큰 거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된다면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찬성해주기도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분명히 만들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 업체가 아닌 이상 또 그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 생각이 드네요. 쉽지 않겠네요. 여우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고발 콘텐츠를 진행 중인 유튜버 사망 여우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경찰이 결국 수사를 중단했다는 사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